노동의 가치를 지키는 숭고한 노력을 폄훼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노조하게 생겼습니까? 민주노총 모범조합원이니 뿌리라도 하나 그려 넣어야 하나 싶습니다. 2025년 5월 28일 3분 논평 시작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파면 이후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다. 내란 종식이라는 시대 정신은 찾아보기 어렵고 지배 계급의 카르텔, 더러운 커넥션이 여전히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자들, 주요 임무 종사자들끼리 서로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총극을 벌이는 것으로도 모자라 내란당과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낳은 자들의 단일화 뉴스 등 별로 궁금하지 않은 소식들을 기계적 중립을 표방하는 보수 언론들이 노동절을 맞아 경북 포항에 방문하여 저는 노조의 노자도 몰라요. 제가 노조하게 생겼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노조는 아주 그냥 과격하고 세고 못생기고 라며 때 아닌 노동조합에 대한 폄훼와 혐오 발언을 하였다. 그러면서 저는 반대되는 사람이거든요. 예쁘고 문학적이고 부드럽고. 한때 노동운동, 진보운동에 몸담았다고 해서 그 사상이 늘 진보적인 것은 아니며 꾸준히 정진하며 자기 수양을 잘해야 한다는 사실을 김문수, 설란영 부부가 확인해주고 있다. 제 아무리 변절의 논리가 판을 치는 자본주의 세상이라 해도 자신의 과거를 손들이째 부정하며 노동을 천시하고 혐오하는 김문수가 경사노위 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을 맡을 때부터 윤석열 정권은 이미 파멸의 길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노동운동가 출신 김문수의 반노동 정책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현장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았는가. 이번에 그 부인 설란영이 내뱉은 노조 혐오는 평소 그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너절한 인간들이었는지 명백히 입증하였다. 부창부수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부부다. 대통령 보궐선거가 한창이지만 노동의제는 온데간데 없다. 주 4일제요, 4.5일제요. 하지만 고노동 저임금이라는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고 변죽만 올리고 있고 심지어 내란정당 국민의힘의 4.5일제 방안은 사측을 위한 기만적인 유연근무제의 변종일 뿐이다. 이처럼 내란 종식이라는 시대 정신과 노동의제가 실종된 이때 5월 19일 한 노동자가 또다시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하였다. 살인기업 SPC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정치권이 김용균 법이라고 호들갑을 떨며 진통 끝에 만들어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용자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였고 결국 면죄부를 주는 법으로 전락하였다. SPC 공장에서의 노동자 사망은 기업에 살인 면허를 부여한 보수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다. 설란영이 혐오하는 우리 노조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기층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온갖 차별과 혐오, 생명 경시에 맞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건설을 위해 싸우고 있다. SPC 노동자들의 또 다른 죽음을 막을 수만 있다면 저임금 구조에 신음하고 비정규직이라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감에 떨며 죽거나 다치는 위험 속에서 하루하루 간신히 살아내고 버텨내는 노동자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과격하고 세고 못생긴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참된 아름다움은 그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자주성을 위한 실천 유무에 있다. 세상에 두 종류의 미적 기준이 있다는 것도 명백해졌다. 생산의 주역으로 현장을 지키며 묵묵히 땀 흘리는 노동자들, 옵티칼 불탄 공장 위에서, 세종호텔 앞 터널 위에서, 하나본사 앞 CCTV 첨탑 위에서 간절하게 생존권적 요구를 외치는 노동자들,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가. 설란영은 노동절 간담회에서 그 천박한 인식을 통째로 드러내며 그들이 왜 청산 대상인지 스스로를 증명했다. 사회 대개혁의 전제가 내란 종식인 이유도 더욱 명확해졌다.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위해 자주성을 위해 우리 노동조합이 해야 할 일이 많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퇴진의 길을 연 민주노조답게 한 줌도 안 되는 쓰레기와 변절자들을 역사의 오물통에 처박아 버리고 노동이 존중받는 새사회 건설을 위해 구람 없이 달려나가자. 2025년 5월 28일 박상희의 리버럴 아츠.